미국과 이란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서 종전협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2차 종전협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는 보안 관리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가 제시한 이 휴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은근슬쩍 하루 좀 미뤘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목요일 오전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양국 협상단이 만나게 될 것이 저희가 며칠 만나서 말씀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21일 오전이면은 지금이 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전이거든요. 벤스 부통령이 출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출발했다는 소식은 없고요. 이란에서도 아직 답은 없습니다. 불투명한 상황인데 협상은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의 사정으로서도 이 종전 협상을 더 미룰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마지막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란은 모든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여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란의 협상 전술로도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출발을 하는 시점에 결국 파키스탄도 이란도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24일까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는 이 흐름을 좀 짚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7일 날 휴전이 시작됐죠. 네. 그런데 7일 날 휴전되기 이전으로 짚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모든 발전소 폭격 예고 48시간 후에 그러더니 5일 그걸 연장하고 10일 연장했고 다시 이틀을 또 연장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7일 날 2주 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하루가 늘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의 이 날짜, 실제 개시될 수 있는 날짜를 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이 이미 출발했다. 곧 출발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끝날 수 있는 뭐 심하게 말하면 90% 권한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안도 본인이 양보하면 되는 거고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협상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예고했던 뭐 문명을 파괴하겠다, 뭐 석기시를 돌리겠다 그 행동을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요, 계속.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저래까지 얘기했는데 안 간다. 그럼 남는 건 전쟁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지금 양측이 줄다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판이 깨지더라도 협상하고 나서 깨지는 게 낫지. 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미국의 협상을 거부하는 건 이란으로부터는 이란도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러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20일에 끝날지 아니면 협상 진행 중이면 하루 이틀 늘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네. 결국에는 협상의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대담에 들어갈 때쯤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일지 아니면 이란에게 좀 압박을
좀 재차 가는 것인지 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에서 워낙 트럼프의 말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 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마지막으로 지금 파키스탄하고 3자 간에 지금 현재 간접적인 이제 협상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했을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태까지 주장하던 바에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희망사항, 요청사항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CNBC와의 인터뷰인 것인데 결국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휴전 연장 가능성 질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들. 이거 저희가 전해드린 이제 보도 내용들,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이 약간 혼선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물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종 합의는 마지막까지 불투명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2015년의 핵 합의, 이란과 오바마 정부 간의 핵 합의가 결국 이란의 농축을 제한을 하고 3.67%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리고 이 기한이 15년, 그러니까 2030년이면 이 제약이 사라지는 이 두 가지가 트럼프의 불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농축을 아예 못 해야 되는데 왜 권한을 줬느냐. 두 번째, 15년이 지나면 선셋, 일몰조항 왜 사라지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단 농축 권한을 없애버리면 15년 일몰조항도 의미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오바마 때보다는 훌륭한 합의가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오바마 때 했던 내용에 들어가서 그거보다 이란 핵 합의, 이란 핵 문제를 더 안정화시키는 건지 이건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요. 그러나 결국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이란의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아예 1% 농축 권한도 없애는 요 합의에 매달린다 그러면 합의는 안 될 거예요. 이란은 아마 정권이 무너져도 그거는 사수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에 벤스 그다음에 갈레바프 만났을 때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네. 20년 유예라는 안이 나왔거든요. 이란은 5년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농축 안 한다. 이건 지금 버린 카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여기로 온다 그러면 합의가 가능하죠. 그럼 좀 더 줄이느냐, 늘리느냐, 5년이냐, 아니면 지금 유력하게 제기되는 10 플러스 10. 네. 10년 동안은 안 하고 10년 동안은 제한적으로 하고 이런 안으로 가는지. 만일에 이 두 번째 안이라면 합의가 나오겠죠. 그러나 기존의 합의를 유지한다면 어려울 거다. 그러면 만일에 오바마 때보다 좀 더 나은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한테 그럼 전쟁 왜 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으로서는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농축 권한을 주되 그래도 오바마 때 훨씬 낫구나라는 지금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조 박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다 맞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새로 나온 것이 바로 60% 농축된 우라늄 441kg. 네. 이것은 2015년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담까지 이제 안게 되었는데 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10 플러스 10이라면은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좋은 딜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란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안은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0% 영구 중단 이걸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줄 만한 안이라면 이거 10 플러스 10이 상당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이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60% 농축된 우라늄 441kg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량을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희석시켜서 우리가 보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안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과거처럼 해외로 반출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러시아로 가든지 IAEA로 가든지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측이 네.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핵협정을, 우리가 새로 맺는 핵협정을 위반한다면은 스냅백이라고 해서 경제 제재 해제했는 것을 다시 갖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 측으로서도 할 말이 뭐냐 하면은, 미국 측에서 이 핵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스냅백을 하고 싶은데 이미 그 물질이 고농도 우라늄이 이미 해외에 반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측으로서는 매우 신중한 협상 기술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란 측에서 해외 반출,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IAEA나 또는 러시아 쪽으로 반출하는 거에 저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도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보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 얘기했던 해외 동결 자산을 해제를 한다,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이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것은 이란 측에서 당연히 가져야 회복해야 될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무슨 보상이 있어야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2,500억 달러라는 이제 그런 보상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 그러한 조건에 어느 정도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10+10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로라면 그 441kg의 이 60%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에 반출한다면 러시아 혹은 뭐 IAEA 등등 어떤 그런 구상안들이 있는데, 그거 플러스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것들 플러스해서 뭐 자금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들까지도 이란이 요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오바마 때 예. 전례가 있어요. 오바마 때 이란이 농축을 시작을 하니까 오바마 때 협상을 한 안이 뭐냐면, 그 당시 이란이 순도 농축 20%대까지 농축을 했어요. 네. 그게 한 200kg 됐습니다. 그다음에 5%대까지 농축을 한 게 무려 10,000kg, 10톤쯤 됐거든요. 그때 합의는 뭐냐면은 이 20% 순도의 200kg은 완전히 희석시킨다. 사용 불가능하게. 다시 원래 되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10,000톤, 그러니까 10톤이죠. 10톤에 해당하는 10,000kg의 우라늄은 대부분 러시아로 이전하는. 네. 이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3.67kg으로 향후 2030년까지는 300kg만 농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농축 시설들, 원심 물리기들은 5,000개 정도로 제한을 한다. 5,000개 정도 해봐야 1년에 한 100kg 정도 최대 돌리면 네. 150kg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한 50에서 한 100kg 정도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합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란이 가지고 있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5호국인 러시아로 예. 보내는 거죠. 현재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자존심이니까. 이미 기존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란으로서는 마지노선은 지금 이 441kg의 순도 60% 이건 가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원래 5% 이상을 넘어가면 무기를 가지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희석시키겠다는 거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농축 권한만 받는다면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보상만 주어진다면 이란으로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10이든 아니면 5년이든 10년, 20년이든 30년이든 이 기한 쪽으로만 그리고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안만 고사하지 네. 않는다면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안은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사실 제일 큰 보상이었어요. 오바마 때도.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란 재건 기금 2,500억 달러. 이 성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이란도 받아들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등산으로 보면 깔딱고개에 와 있다. 네. 정상 가기 직전에 여기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 상황인데 양측 다 흐름을 보면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깔딱고개에 와 있다라는 시점이라면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지. 일단은 뭐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협상 승인을 얻어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란 내부에서 갈등하는 부분, 그러니까 협상파, 강경파로 이제 구분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이제 협상장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못 내고 지금 주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들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얘기가 지금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바이디 그 사람 혼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모즈타바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 그러니까 모스타바 주위에 있는 이런 인물들은 전체 전국을 상당히 자기들 의사대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협상파, 소위 말하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가 아락치 외교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설령 이 사람들이 나와서 협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들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의문입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를 본부로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협상이 비록 갈리바프가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본부에서 지침 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설령 만나기도 지금 어렵지만은 만난다 할지라도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이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짧은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본 합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주 시간이 걸리는 상세한 협상을 후속 협상으로 남겨두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은 어떤 정답, 주관식 답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근데 그 답을 쓰기 위해서는 시험장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경파가 지난주에 이 아라그치가 호르무즈협을 일부 개방하겠다라는 것도 하루 만에 복구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협상장에 가는 것마저도 좀 만류하는 거라면 박사님께서는 지금 강경파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각도를 다르게 봐야 된다. 네. 지금 마대사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러나 이란은 신정체제입니다. 라흐바르라고 하는 신정체제는 사실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밑에서 분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리바프 본인도 혁명 수비대 출신입니다. 네. 테헤란 시장도 있고 그리고 갈리바프 본인도 혁명 수비대라는 거대한 이권 집단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 신정 체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거의 대부분의 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리바프 자신도 혁명 수비대 이해관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점이잖아요. 아라그치 외무부에서 호르무즈 개방한다. 그랬더니 다음 날 혁명 수비대가 군의 통제에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휴전했을 때 미국이 예상치 않았던 돌발 행동을 했죠. 그건 뭐냐? 호르무즈를 역봉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풀질 않았어요. 그때 다음 날 이 혁명 수비대가 다시 폐쇄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안에서의 혼란이라기보다는 만일에 이 모주타바 밑에 안이 분열돼 있다 그러면 모주타바의 지도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 라바르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리바프가 말씀드렸지만 혁명 수비대와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인물인데 가서 모주타바의 승인도 없이 협상을 한다. 또 협상을 했을 때 모주타바 승인도 없이 합의하고 이거를 혁명 수비대가 깬다. 그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란 신형 체제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모주타바의 주의 아래 일종의 역할 분담, 미국에 대한 대응체가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된다. 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 시각이거든요. 네. 미국 정치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강경파, 온건파 분열. 있다 하더라도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지금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협상 자체가 안 돼야죠. 그리고 갈리바프가 나오질 않겠죠. 그럼 폐지시키 아니라 아예 온건파들이 와야 되는데 갈리바프도 강경파예요. 지금까지 온건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어쨌든 모주타바의 지휘아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진영 안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그세스는 주전파고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그러고 대테러 센터장은 전쟁에 반대해서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벤스가 출발했다 그러면 협상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벤스 출발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벤스가 갔다면 이란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벤스가 갔다는 얘기는 지금 실무진 협상, 벤스가 안 가고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협상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벤스라는 부통령이 나오면 저쪽은 갈리바프가 나오게 돼 있고 이 정도 인물이 갔다는 얘기는 일단 서로 도장을 찍으려고 간다고 하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어려우니까 일괄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단계별 협상, 기본 합의를 해놓고 세부 합의는 추후로 미루는 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황은 안정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양쪽에 안 놓을 거거든요. 압박 네.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는 더 피곤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협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는 거의 도시 전체가 진공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보안 관리가 굉장히 강화된 모습. 그러니까 2차 협상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파키스탄이 이제 단순히 중재국 이상의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대치 가운데 중재할 수 있는 국가가 누구인가? 파키스탄에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물론 이란과 접경 국가라고 해도 이 전쟁에 뭐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공을 들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를 중국이 매우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파키스탄과 같이 이렇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권리를 본인들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란 측에서 아마 들어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파키스탄이 이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중앙아시아로 통할 수 있는 경제 회로를 통로를 하나를 또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인도하고 예.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캐시미르 분쟁은 계속 이제 되어 왔던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파키스탄으로서는 과연 뒤에
누가 뒷배를 봐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강대국 중에서는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미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이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은 앞으로 인도와의 경쟁에 있어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파키스탄으로서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외교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제적인 지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독립하고서부터 가장 좋은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국력의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파키스탄에 중국과도 국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 간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을 것도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나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 그리고 인도와 중국 간의 네, 국경 분쟁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상당히 파키스탄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파키스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은 파키스탄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하세요? 뭐 셀 수 없이 많죠. 네. 박 대사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파키스탄은 지금 IMF 구제금융입니다. 경제가 아주 어려워요. 네. 그런데 파키스탄은 중국하고도 친하지만 사우디하고는 거의 동맹관계입니다. 군사적인 협력은 아주 긴밀하고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군사고문단이 가 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 파키스탄의 원유 의존, 해외 원유 의존의 한 80% 이상이 중동입니다. 네. 그게 다 호르무즈 통해서 나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면 파키스탄 경제는 파탄이죠. 그리고 파키스탄 외화가 심각하게 부족한데 이 젖줄이 바로 500만에 달하는 파키스탄 해외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의 90%가 다 중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사우디에 250만이나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중국도 있지만 사우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지금 또 하나는 이 사우디하고 파키스탄은 거의 외상으로 석유를 가져올 정도로 경제 의존도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사우디 의존도 있다. 그리고 이란과는 같은 시아파 국가거든요. 지금은 별로 냉랭하지만 과거에는 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만일에 중재를 한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자기들 위기를, 그러니까 미국, 이란, 이스라엘 셋 중에 셋 외에 제일 급한 건 파키스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파키스탄 정정이 불안해요. 파키스탄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계속 교전하고 있거든요. 내부가 파키스탄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도 않아요. 일부는 반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건 부담이 된다. 왜냐? 아프가니스탄은 와칸 회랑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신장 이구라 연결돼 있고 이 이슬람권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이슬람권의 분쟁이 있으면 파키스탄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럴 때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그러면 파키스탄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호르무즈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일단은 뭐 기뢰를 없애기 위해서 미 해군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뭐 돌고래가 투입될 수 있다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고래, 그러니까 명칭만 쓰는 작전인 줄 알았더니 또 실제로 돌고래를 쓴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 입장 좀 시급한 과제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우리 선박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오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쟁 동안에 이란에서 심어놓았던 기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다 소외시키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집중적인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소외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소외정이 몇 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안전하게 운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 중에서 영국과 지금 프랑스가 약 40개의 정상들과 지금 최근에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가 기뢰 제거 작업일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기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기뢰 작업을 잘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그리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뿐만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이란 대신이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뭐 기뢰를 제거하는 이 소해 작업에 음파가 사용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돌고래가 투입을 해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들 사례가 있습니까? 돌고래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네. 사용하는 사례는 그동안 많이 있었죠. 아, 근데 그래요?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고 뭐 성과가 나오고 그런 건 잘 알려지지 않죠. 왜냐? 네. 이게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을 생명체인데 훈련시킨다는 뭐 게. 예를 들면 뭐 바다 표범이라든지 네. 돌고래는 이제 증이 높고 음파를 사용하니까 여러 차례 실제로 가능한 실험 내지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미국도 저건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실제로 작전에 투입돼도 그럼 동물보호단체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미국이 돌고래 아니어도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해상 드론 아니면 얘기도 소해 나오고, 헬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장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소해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몇 개의 소해를 했는지 기뢰를 제거했는지는 보도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이 기뢰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란이 만일에 이 기뢰를 뿌렸다면 이 기뢰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게 국제사회에 제공해주면 소외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뢰 문제는 아직은 좀 불명확하다. 얼마나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다음에 이란이 실제 기뢰 살포, 지뢰 같은 경우는 지뢰 살포 지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전 시제한이 연장이 된 가운데 2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여부가 이제 밤사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